확률은 또 경우의 수예요. 전반부는 일단 보죠. 확률 첫 번째 확률 OT 한번 하죠. OT 확률이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수학적인 확률, 경우의 수랑 일치해요. 그 다음에 통계적인 확률, 실생활에 많이 쓰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기하학적인 확률이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교육과정에 빠져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빠져 있어요. 수학적인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 그렇게 하는 것이 수학적인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러 가자,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결국 경우의 수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게 수학적인 확률이에요. 근데 수학적인 확률의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거잖아요. 주사위를 얹어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6분의 1이잖아요. 6분의 1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6번을 던지는 순간 1의 눈이 한 번만 나오겠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이상적인 상황만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수학적인 확률로만 생각을 할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통계적인 확률이 필요하고, 통계적인 확률은 시행 횟수를 아주 많이 높여보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추론하는 거죠. 뭐 비가 올 확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가 올 확률 뭐 한 10년 동안 예측을 해봤더니 뭐 여름 이 시기가 되면 비가 확률이 얼마나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쓰게 돼서 얘는 시행 횟수를 충분히 늘린다 그랬죠. 극한을 때리려 가는 문제와 연결이 되곤 해요. 그래서 점화관계를 밝히고 확률에 대한 점화식을 쓴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는 형태로 문제는 나오게 돼요. 그리고 뭐 출제가 거의 안 됩니다만 큰 수의 법칙이랑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큰 수의 법칙은 뭐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시행 횟수가 많이 크면 수학적인 확률과 일치해 간다라는 건 수식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큰 수의 법칙과 일치해 가는데 됐어요. 문제 출제는 여기에 포인트예요. 여기 포인트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하학적인 확률은 도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자 뭐 이런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정사각형이 있는데 4등분을 했어요. 화살을 내가 쏴서 여기 맞출 확률은 4분의 1일 거야 라고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확률처럼 계산을 하겠다는 건데 넓이의 개념이 좀 들어가 있어서 부등식 양액이랄지 적분이랄지 그런 게 포함돼서 문제가 출제되곤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교과과정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능에는 안 나와요. 내신에 나올 수가 있죠. 일단 지금은 세 가지를 다 다루긴 다 다룰 텐데 크게 어렵지 않은 범위 안에서 기하학적인 확률을 다룰 생각이고, 통계적인 확률도 마찬가지고요. 수학적인 확률은 경우에랑 똑같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문제를 이제 푸시면 되거든요. 푸시면 되는 거라서 지금 설명을 드릴 것은 여기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확률에서 새롭게 외우고 있는 거, 경우의 수를 제외한 새롭게 외우고 있는 거부터 다루도록 할게요. 조건 확률부터. 조건 확률은 일단 하기 전에 용어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용어부터. 뭐 이런 용어 있어요. 뭐 표본 공간, 근원 사건, 전 사건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 다 알 필요 없어요. 다 알 필요 없고 이런 것만 생각해 보자. 주사위를 던졌어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1의 눈, 2의 눈, 3의 눈, 4의 눈, 5의 눈, 6의 눈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하는 것을 표본 공간이라고 이제 불러요.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고, 그 표본 공간을 지금 집합처럼 지금 썼잖아요. 썼기 때문에 집합적으로 표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제 동전을 던지잖아요. 동전을 던지게 되면 가능성이 이제 이렇게 있잖아. 헤드, 앞면, 테일, 뒷면 해서 앞면 나오거나 앞면 뒷면 나오거나, 으이씨 뒷면 앞면이 나오거나, 어이 참나,
뒷면이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다 나열을 한 거죠. 이렇게 집합적으로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경우의 수랑 집합과 1대1 대응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거잖아.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져서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넣은 거잖아요. 근데 전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거니까 확률은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쓰거든요. 좀 이따 설명할 거야.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A라고 쓰는데 걔는 4분의 1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표본 공간이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소가 그 중에 근원 사건이라고 부르거든요. 원소의 개수가 1인 것을 걔가 하나밖에 없어서 4분의 1입니다.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할 필요 없고요. 지금은 수리논술 볼 게 아니라면 그냥 집합으로 많이 표시를 하는구나 까지만 알아도 괜찮아. 됐죠? 집합과 1대1 대응을 시키는구나 까지만 알면 좋겠고, 이 소리는 뭐냐면 수학에서 그 괄호는요 오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probability of A 이 소리거든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 소리예요. 그래서 집합 기호를 통해서 문제를 써보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걔를 이제 순수하게 나열을 해보죠. PA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 다음에 PA의 여집합, 집합 기호로 쓴다 그랬잖아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 소리예요. 항상 일어날 확률은 1이잖아요. 내가 남자일 확률 1이잖아. 얘가 1에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빼러 가자. 이렇게 하게 되면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건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계산을 해봐라. 그럼 교집합 기호를 쓰게 돼요. 집합의 의미에서 동시에 일어날 확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그걸 계산을 해봐라. 그러면 합집합의 기호를 쓰게 됩니다. 근데 포함 배제 원리에서 해봤습니다만 합집합의 그러니까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을 해보라고 하잖니. A가 일어날 확률, 그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 거기에다가 만약에 있다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있다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러 가야 되는 거예요. 됐죠? 집합으로 따져도 그렇거든요.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확률 계산할 때 한번 덜어내야 되잖아요. 원소의 개수고 했던 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렇게 이제 하게 되고, 집합기호를 쓰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색해. 확률로 해석하기에는 얘가 좀 불편하잖아요. A라는 사건에서 B라는 사건이 뺄 확률 이게 이상하잖아. 근데 해석을 하기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집합에서 배웠던 것처럼 얘는 A 교집합, B 여집합을 바꿀 수 있죠. 이런 해석이 가능하게 돼. A라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러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국 같은 소리예요. A 빼기 B가 일어날 확률, 이 소리는 A는 일어나는데 동시에 B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로 대체를 해서 문제를 풀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 빼기 B를 하잖니? A 빼기 B를 하면 집합에서 이 부분을 표시하는 방법이 원래 정의가 그거였잖아. A라는 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러 가자 이런 얘기였잖아요. A라는 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러 가자는 얘기니까 이렇게 바꿀 줄도 알아야 돼.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서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러 가야지 라고 바꿀 줄도 알아야 돼요. 증명 과정에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증명 과정에. 자, 또 집합에서 이런 거 자신 있는 거 있었어요. 드 모르간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얘가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썼잖니? 해석하기로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동시에 B라는 사건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이렇게 쓰기도 해요. A 합 B 이거 여집합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게 그 소리잖아요. 드모르간의 법칙을 하면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런 거잖아. 그래서 여사건으로 취급을 해서 이렇게 바꾸기도 하죠. 1 빼기 P에다가 A 합 B 이렇게 보기도 하죠. 똑같아요. 집합에서 썼던 기호를 그대로 이제 나열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용어 2. 이런 용어가 있어요. 배반, 독립, 종속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배반, 독립, 종속. 확률 전반부서부터 통계 끝까지 너희들을 괴롭힐 단어가 독립이에요. 배반이라는 것은 많이 괴롭히지는 않아요. 그냥 확률에서만 잘 체크하시면 되는데, 배반은 지금도 납득이 돼. 정의가 뭐냐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없는 경우. 내가 남자이면서 여자일 확률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없는 경우. 짝수의 눈을 뽑으면서 주사위를 얹었는데 홀수의 눈을 이건 되는구나. 아무튼 이렇게 배반 사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없는 경우 배반이라고 정의를 해요. 독립이라는 건 뭐냐면 사건 A, B가 영향을 받지 않아요. A, B가 서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독립이라고 해요. 뭐 얘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독립의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복원 추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머니가 있어요. 동그라미가 3개가 있죠. X가 2개가 있고요. 전체 5개의 공이 있대요. 5개의 공이 있는데 동그라미를 뽑으면 꿀밤을 한 대 때리기로 했대요. 꿀밤을 한 대 때리기로. 그래서 처음에는 현빈이 왔고요. 근데 송혜교가 이제 왔다는 거죠. 저는 이제 둘이 사귀었죠. 아무튼 왔는데 현빈이 그 꿀밤을 때릴 확률이 5분의 3인 거잖아요. 이렇게 5분의 3인데 동그라미를 딱 들고 꿀밤을 때린 다음에 원상복귀 동그라미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저 주머니에다가. 그러면 송혜교가 다시 와서 꿀밤을 때릴 확률, 즉 동그라미를 뽑을 확률은 여전히 5분의 3이죠. 이렇게. 현빈이 한 사건이 송혜교가 한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죠. 이런 것을 독립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독립사건이라고. 대표적인 예가 복원 추출이에요. 독립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원 추출이 있으면 비복원 추출이 있겠죠.